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7.1%로 발표되며 코스피가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향하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인플레이션 강도가 낮아지는 신호로 해석되기는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한 만큼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CPI 안도감에 저평가되어 있던 반도체와 자동차 등 경기 민감주와 대표적인 성장주로 분류되는 게임주도 오랜만에 허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약세장이 끝나고 대세 반등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달리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감기약 가운데 해열 진통제로 시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제에 대해 긴급 생산 수입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품귀 현상에 이어 국내에서도 선제 조치를 취한 건데 제약주들은 오늘도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유레카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차연우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도 시장 이야기로 좀 문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10시 반에 우리 시간으로 CPI가 발표가 됐는데 7.1%로 일단은 시장 예상치는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훈풍이 좀 깃들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이 훈풍 랠리를 어느 정도까지 이어가게 될지도 궁금하고 일단은 당장 FOMC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FOMC에 대해서 먼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CPI가 이제 굉장히 이제 좋게 발표가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나스닥 지수가 약 4% 가까이 이제 급등이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로 한시름 나왔고 산타 랠리 분명히 이제 시작될 수 있겠다. 이러면서 이제 잠을 들었는데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상승폭을 이제 반납을 하면서 이제 강보합권에 마감을 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7.1%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제 예상치가 이제 7.3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하회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은 해석이 되면서 사실 이제 많은 상승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뭐 콜옵션을 미리 사둔 그러한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시장은 뭐 차익 실현이 아니었느냐 이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한 두 가지 정도를 압축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다 같이 지금 FOMC에 이제 금일 새벽에 이제 내일 새벽이죠. 이제 있을 이제 FOMC 정례 회의가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점도표 이제 발표가 이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제 이게 최종 금리가 5.25%의 최종 금리를 사실상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향후 2023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긴축에 대한 그다음에 경영에 대한 아니면 시장 흐름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점칠 수 있기 때문에 점도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고 또 이제 한간에는 이러한 지금 연방준비위원회의 이러한 긴축 정책이 아무래도 2분기 3분기 후에나 좀 가시화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좀 집중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이제 CPI 발표로 인해서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잠재를 시켰다라는 이러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근데 사실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건 바로 고용 노동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 노동 시장이 지금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지금 임금 상승률이 약 0.6%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0.3%니까 약 2배 정도 높은 이런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불안 요소로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높은 임금 현상이 이제 물가 상승의 인플레이션으로 아직은 잠재되어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로 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폭을 반납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일 새벽에 있을 제롬 파월 의장의 이제 연설로 인해서 사실 이제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그러한 수준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23년도에 어떻게 이제 금리를 좀 이렇게 올릴 것인지에 따라 아마 시장은 많은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좀 저는 이제 산타 랠리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접근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타랠리 과연 산타가 찾아와 오긴 할까? 지금 CPI 발표 이전에는 우리 시장을 지켜보면 그런 의문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만 다행히 C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잘 나와줬고 그리고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해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이제 피크아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차윤우 파트너님께서도 아무래도 우리 시장도 산타랠리 한 번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으니까요. 저희 유레카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오늘 반도체주, 게임주, 뭐 이런 IT 성장주에 오늘 좀 매기가 다시 좀 쏠리는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섹터들 좀 지켜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차윤호 파트너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금일 같은 경우에 진짜 오랜만에 반도체 섹터에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마 반도체 시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연결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우리나라 좀 증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포인트가 바로 2,400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720포인트의 이제 회복이 굉장히 좀 집중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725포인트 정도가 굉장히 좀 회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금일 이제 우리나라 시장 코스닥 같은 경우에 회복이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조금 이제 또한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이제 외인기관 수급이에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기관 약 4,576억.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800억 순매수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약 4천억 이제 순매수가 유입이 되는데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형주가 장을 어느 정도의 지수를 이끌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이 장을 이끌어 주는데 우리나라 대표 1등은 바로 삼성전자죠. 바로 이제 반도체 섹터에 이러한 부분이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다가 이제 삼성전자 도대체 언제 상승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요 내용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다르게 중소형 반도체 섹터들이 굉장히 좀 높은 금일 강한 반등세, 상승세를 이제 보여줬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에 대한 이제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이제 첫 번째로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앞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기대감에 대한 이제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제 반도체 바닥에 대한 이제 좀 이게 다가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반도체 바닥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WTS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이제 10월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약 440억 달러 그리고 이전 저점인 7월에 446억 달러를 밑돌면서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저점에 지금 거의 다가온 게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는 표에 보시게 되면 파란색 선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 선이 저점에 이제 저점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이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이러한 부분이 이제 금일 반도체 섹터에 상승이 나온 이유가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말해서 뭐 주가 위치나 반도체 이제 사이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점이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실 게 바로 미국, 중국, 유럽 반도체에 대한 이제 공급망의 우리나라 중소형 반도체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다들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 당시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굉장히 이제 심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그림을 이제 보였는데, 이러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서 가장 또 주목할 부분이 바로 대중 반도체 규제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규제가 바이든 대통령으로 이제 연임이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반도체 시장, 중국과 반도체에 대한 이러한 기술에 대한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지금 유지해 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미국이 이제 중국의 반도체를 이용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완전히 좀 분리가 됐다라고 시장은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유럽도 지금 이제 자기 권역 내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에 막대한 이제 투자를 단행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반도체 공급은 미국, 중국, 유럽에서 이제 분할될 것으로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생산의 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장비에 대한 과정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서 반도체 섹터들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유럽에서도 지금 이제 투자를 단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대략적으로 예상이 되는 게 120조입니다. 120조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대만 TSMC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 이제 애리조나주 이제 팹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그다음에 애플 팀 쿡이 이제 장비 반입식에 이제 참석을 했다라는 게 또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슈가 되냐면 좀 전에 약 한 120억 달러의 3배가 넘는 400억 달러로 이제 굉장히 이제 공장 두 곳을 증설을 한다라는 이제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전후 공정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굉장히 보게 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아까 유럽 시장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 다 합해서 3년간 무려 620조 원의 이제 반도체에 이제 투자가 될 것이라는 이 전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제 장비 업체들이 또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소식에서 세 번째 이유로 해서 이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저점이 온 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내용을 해서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을 뽑아왔는데, 하나씩 제가 이제 차트 그 밖에 기본적 분석을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이제 먼저 볼 종목은 이제 서플러스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이제 서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모두 이제 중고 장비에 다양한 이제 산업에 이제 소요되고 있는 이런 매입 매각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건 바로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주가를 상승을 하는데 에너지라고 제가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차트를 늘렸어요. 이제 늘려보게 되게 되면 7,120원에서 최근에 2,400원 부근까지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주가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기업 분석을 잠깐 보면요. 지금 금일 올해죠. 올해 실적이 대략적으로 293억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를 보게 되면 이제 부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업종 PER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통으로 잡혀 있기도 하고 반도체 관련 장비로 이제 잡혀 있기도 한데, 이제 PER이 사실 4.5배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항상 이게 지금 저평가고 실적이 좋은데 가끔씩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상승이 나오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사실 이제 바로 이러한 부분이 제가 지금 아까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지금까지는 반도체 섹터들이 굉장히 좀 불황,
어려운 이제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실적을 악화를 실 거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저점 사이클과 실적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서플러스 글로벌을 좀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로 봐도 충분히 저평가에 있기 때문에 좋게 보여지는데 차트로 보신다 하더라도요.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무려 1,200만 주까지 이제 거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요 내용을 좀 주봉을 잠깐 봤는데 주봉까지는 사실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거래량이 무엇보다 3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2월 달에 보시면 이게 한 차례 거래량이 이제 증가가 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금 세력들이 돈이 들어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저가에서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충분한 매물 소화 그리고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서플러스 글로벌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지금 제가 가격 전략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노란 톡에 들어오시게 되면 서플러스 글로벌 따로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히 가격 전략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실 종목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실 종목은 바로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 모바일 응용 기기에 대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개발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차트를 좀 늘려보게 되게 되면 약 8,000원 부근에서요. 지금 약 3,500원까지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아까 뭐 서플러스 글로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반도체 섹터들은 이러한 좀 하향 추세를 계속 보이다가 정말 오랜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일단 거래량이 굉장히 좀 증가가 된 부분이 주의 깊게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뭐 실적, 반도체주는요, 급등주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일단 실적이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P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27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가요. 지금 지난해가 201억이었어요. 201억이었는데 벌써 1, 2분기만 하더라도 지금 이미 지난해에 실적을 이미 오버를 해서 사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이렇게 달성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시총을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약 한 1,400억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부담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또한 제가 지금 뭐 가격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이 종목은 제가 주봉을 잠깐 한번 봐볼게요. 주봉을 이제 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제 거래량이 이제 물론 이제 증가가 되었는데 제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20주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20주 이평선을 계속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나 강력하게 맞고 내려와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여기서 주목을 할 게 뭐냐면요.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주가는 상승이 나오고 더 적은 거래량으로도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의 누군가 매집 아니면 모아둔 어떠한 단체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해석으로 보셔도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저도 이제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또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제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 이제 노란톡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자세히 가격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종목은 바로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인데요.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반도체 오버레이 계측 장비 생산을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이제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아무래도 장비를 이제 이렇게 끌어오는 데 있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차트를 바로 넘어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트가 지금 122평을 넘었고 굉장히 좀 좋은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기업 분석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게 되면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에 상당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처음 있는 이러한 흐름을 적자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주가는
58,700원에서 액면 분할이나 이런 한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실적 악화에 대해서 주가는 충분히 하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이것도 주봉을 한번 봐볼게요. 주봉 보게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20주평에 20주 이평선에 좀 이렇게 강력히 저항선을 맞다가 요번에 돌파가 나오는 이러한 흐름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좋은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지금 주봉에서 보이는 게 약 한 15,000원, 14,500원이 강력한 또 이제 저항대였는데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돌파를 하는 이제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랠리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이제 실적 악화가 이제 어느 정도의 지금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요것만 조금 주의를 아까 제가 이제 굉장히 좀 가격은 사실 무리가 없어요. 무리는 없지만 이제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한번 주가는 휘청이고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오로스 테크놀로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이 또한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저는 눌림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종목은 사실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형주 반도체 섹터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반도체 섹터는요,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솔브레인부터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좋은 우량한 이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금일 특징 섹터에다가 좀 상승폭이 큰 종목들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제 SFA 반도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는 사실 이제 상승이 가장 좀 더딘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는 그래도 SFA 반도체가 그래도 상승 탄력적인 부분에서는 더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반도체 후공정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주 성격보다는 이제 실적과 그다음에 외인과 기관들이 좀 이렇게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러한 종목이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아무래도 수급부터 먼저 봐야겠죠. 일단 재무제표를 보는데 재무제표는 뭐 너무나도 좋아요. 지금 740억의 예상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난해 665억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어려운 이러한 업황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총이 대략적으로 7,500억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저평가 정도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당연히 지금 이제 SFA 반도체도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 차트 위치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저가 매수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접근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잠깐 수급을 볼게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 25만 주 정도, 24만 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수급이 24만 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인과 기관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약 30만 주의 수급이 유입이 됐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이제 수급을 볼 때 어느 한 단체, 뭐 예를 들면 외국인이 차라리 25만 주를 매수를 하거나 연기금이 25만 주를 매수를 하게 되면 좀 더 한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셔도 되겠는데 요거는 약간 부족해요. 다만 지금 가격적인 부분, 그다음에 SFA 반도체 실적과 같이 연결을 했을 때는 굉장히 지금 눌림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좀 좋은 그러한 수익이 발생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FA 반도체까지 지금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CPI 훈풍으로 깃든 우리 시장 분석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의 오랜만에 조금 허리를 펴고 기지개를 펴는 장면들에 대해서 차현우 파트너님께서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서플러스 글로벌, 제주반도체, 오로스 테크놀로지, SFA 반도체까지 어떻게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차현우라고 보내주시면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 어떻게 상세하게 대응해 볼 수 있는지 차현우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현우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대응 실시간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 발견의 여정 본격적으로 떠나보게 될 텐데요. 과연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는 무엇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키워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감기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감기라는 키워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왜 유레카 키워드로 선정을 했는지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유레카 헤드라인에서도 짚어드린 바가 있고 지금 중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감기약, 해열제 관련해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차현우 파트너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감기약 관련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감기약 관련주에 대해서 일단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그다음에 유망 섹터로 이제 뽑아 왔습니다. 일단 이제 중국 코로나 이제 19로 해제로 인해서 감기약에 대한 이런 사재기 현상들이 지금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건데 일단 중국 베이징에 이제 발열 환자들이 일주일 새 무려 16배 이상의 이제 급증세를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이제 이러한 소식들, 그 다음에 독감의 유사 환자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증상과 그다음에 독감에 대한 이러한 증상들이 좀 비슷하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이제 아무래도 감기약에 대해서 품귀 현상이 빗발치고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이러한 이제 원재료라고 하죠. 감기약 원재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게 축소를 한다라는 외부에 이제 아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뭐 밀이나 이런 식량에 대해서 아니면 기름 요거에서 이제 수출을 이렇게 좀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익히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다시 한번 다시 이렇게 우려가 이제 되는 게 아닌겠느냐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좀 많이 이제 염려가 되고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인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에서도 이제 벌써 이제 감기약에 대한 이제 해열 진통제로 많이 쓰이죠. 이제 아세트 아미노펜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아세트 아미노펜에 대해서 이제 공중 보건 위기 대응 의료 약품으로 이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18개 제약 회사의 긴급 생산 명령을 발동을 내린 이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만약에 수출을 제한을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감기약에 대한 이러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으로 인한 다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에너지에 대한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공장의 가동이 이전보다는 좀 덜하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항생제 부족이 이제 사태가 부족하다라는 이러한 사태가 지금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기약까지 좀 부족을 할 거라는 이런 우려 섞인 내용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이 촬영을 오기 전에 인터넷도 뉴스를 잠깐 봤는데 무려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감기약이나 좀 항생제가 부족하다라는 이러한 기사들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좀 강조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올해 2월 달에도 그러니까 사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기 전에도요. 제가 이제 뭐 미래생명 자원이나 한일 사료 이러한 이제 내용도 그냥 천연가스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포인트는 뭐죠?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 뉴스들이 오히려 주가에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그 당시에도 뭐 이게 사실 기정사실화가 된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측, 전망을 가지고 이제 보고 이제 드리는 건데 이제 이 감기약도 어떻게 되느냐, 이제 확산이 되느냐의 이러한 내용들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계절적인 요소가 여름 이런 게 아니라 겨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높을 수 있는 수급에 대한 이러한 불균형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기약 관련주들 굉장히 좀 집중 있게 보셔라. 제가 이렇게 강력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가장 먼저 보실 종목은 바로 대원제약입니다. 이제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 코로나 걸렸을 때 이제 이 대원제약의 이러한 이제 감기약을 저도 이제 받았었는데 이제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세트 아미노펜 주생분의 이제 액상 시럽
바로 콜대원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이제 업체입니다. 그래서 대원제약,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21,800원까지 무려 이제 한 13%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좀 약간 좀 조정을 하면서 2.34%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지금도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월봉이나 이제 큰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혀 이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건 바로 약 290만 주의 거래량이 이제 증가가 되었다라는 내용인데, 제가 월봉으로 바로 넘어가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차트로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요, 제가 이때도 좀 비슷한 상황이긴 했는데, 한일사료와 그다음 미래생명자원과 좀 비슷한 상황인데, 2015년에 약 22,5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박스권을 2015년부터 장기간 유지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거래량이 또한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이러한 거래량이 적은데 지금과 같은 거래량으로 상승이 나온다? 요거는 어떤 누군가 매집이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다시 일봉으로 주봉으로 이제 먼저 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봉에서도 똑같이 이제 박스권이 보이는데 이것은 좀 다른 모습이 보이죠. 바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아놓고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작정까지는 아니지만 급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는 충분히 갖춰진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주봉에서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이제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봉으로 다시 와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지금 요게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증가가 된 거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수급주 기준으로 붙이게 되게 되면 사실 290만 주 많은 겁니다. 많은 거지만 급등주로 하게 되게 되면 제 기준에는 그래도 한 600만 주는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그래서 월봉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월봉에 거래량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매집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눌리게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당연히 요거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노란톡에 제가 제시를 해드린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일부 이미 차익 실현도 한 종목입니다. 재공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락이 조정을 주게 되게 되면 눌림으로 접근하는데 굉장히 좋은 현재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종목은 보락입니다. 이제 보락 같은 경우에 전일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제 보락은 이제 식품 첨가물, 그다음에 원료 위약품 사업의 주요 사업에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예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중국에서 이제 원료 위약품에 대해서 제한을 걸게 되게 되면 지금 보락의 주가가 현재 이 위치에 있게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감기약의 원재료를 생산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외부,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그 밖에 이제 국가들에서 수입을 하는데, 지금 만약에 이러한 제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게 되면 보락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차트를 바로 이제 넘어가서 제가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이제 금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일이었죠. 전일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고, 이 또한 이제 추세 하락을 만들면서 약 3,150원에서 1,300원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당연히 부담은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세력들이 유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데, 제가 사실 오늘 이제 호가창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본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보락이었습니다. 그 밖에 뭐 마스크 관련주도 있지만, 일단 보락 같은 경우에 오늘 저점 부근에서 이게 좀 이렇게 어떤 이게 수급이 유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무슨 말씀 제가 드리는지 이해를 하실 텐데, 보락 관심권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거는 따로 지금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거는 제가 가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최근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느 정도의 매집을 이루고 이제 상승을 위한 이러한 지금 어느 정도의 상승에 대한 하나의 시발점, 그 시세 초입이라고 하죠. 시세 초입에 이르렀다. 제가 여기까지 보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실 종목은 국제약품입니다.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고가권에서 상승을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국제약품 당연히 이제 위약품 제조 및 판매를 이제 영위하고 있는 이제 그런 법인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약품이 제가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많이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왜 국제약품이 감기약 관련주인지 아니면 항생제 관련주인지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는데 제가 이제 뭐 다트나 이제 자세히 사업 보고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제 그 세팍의 항생제를 생산하고 있는 이제 업체이고 그다음에 일부 감기약을 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약품이 이제 감기약 혹은 항생제 관련주로 해서 이제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료가 없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재료는 있는 이제 그러한 하나의 이제 제약 회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급등주에 속하기 때문에 바로 제가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2천만 주가 전일 이제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가는 항상 급등이 나오게 되려면 주가는 이제 거래량은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 도대체 거래량이 어디까지 증가가 되어야 되냐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또 주목을 해야 될 게 아무래도 저항대죠. 그다음에 이게 페이크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급등주는 아무래도 조금 일부러 이렇게 가격을 다운을 이렇게 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가격을 다운을 시키죠? 가격을 다운시키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손절매 물량을 개인들의 물량들을 받아야 되는 이유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올리는 주체의 평단가를 낮추기 위한 이러한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월봉까지는 아니고 주봉으로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이제 주봉을 보시게 되면 바로 눈에 띕니다. 바로 62평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부터, 그다음 지지난해부터 어느 정도의 조금 22평도 있지만 굉장히 강력한 이러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8,500원 선이었단 말이에요. 지난해에는. 근데 이 가격 이동 평균선은 뭐 아시겠지만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약 한 5,100원 선이죠. 5,100원 선을 강력하게 돌파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기술적 분석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랠리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지금은 62평을 보는 것보단 그 전에 박스권들을 해서 이미 어떤 누군가 단체들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지지 라인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일봉으로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조정 구간에서는 약간 좀 공격적인 분들이 접근하시기에 굉장히 좀 좋은 자리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이제 조금 리스크가 있다, 리스키한 게 싫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좀 더 조정을 주게 되면 공략을 해야 될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제가 뭐 그냥 간략히 뭐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한 5,200원 선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게 거래량이 어느 정도 감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호가창을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국제약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자세히 제가 가격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 국제약품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종목은 CMG 제약이에요. CMG 제약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보였어요. 일단 이제 CMG 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차바이오 그룹 이제 계열사죠. 이제 계열사인데 위약품과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연구개발 생산 업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항생제를 제조,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러한 소식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CMG 제약, 이제 감기약 관련주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감기약이나 항생제 같은 이제 부류에서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CMG 제약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하락 추세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것도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차트를 이렇게 늘리게 되면 7,100원에서 주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추세 하락을 보이면서 주가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추세 하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벗어나는 이제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봉을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주봉을 보게 되게 되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2평에 대해서 저항대를 맞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좀 부분인데 그 전에 확대를 해볼게요. 이 확대를 하게 되면 이 12평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항대를 맞는 이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목을 해야 될 게 바로 차트를 이렇게 늘려보게 되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다. 그래서 차트로 접근하게 되면 현재 구간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감기약, 항생제 관련으로 해서 CMG 제약에 이러한 재료들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봉으로 넘어가게 되게 되면 이제 보통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월 5일에 이제 집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은 600만 주입니다. 600만 주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되게 되면 세력들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제 시킨다라는 하나의 시그널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노란톡에 들어오신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은 이미 한 차례 또 수익을 발생을 했고 또다시 지금 재진입을 하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CMG 제약 좀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 이제 하단에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이 또한 제가 자세히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 감기라는 주제로 차현우 파트너님께서 많은 종목들까지 함께 봐주셨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차현우 파트너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종목들 시세도 잘 나와주고 있고 또 흐름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자, 대원제약, 보락 국제약품, CMG 제약까지 차트와 함께 자세히 봐주셨는데 차현우 파트너님과 이런 종목들 함께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차현우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화면 따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투자의 길 차현우 파트너님과 함께 특히나 오늘 감기약 관련주들 다뤄왔던 만큼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겠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 차현우 파트너님께서 공개를 해주실 유레카 종목은 무엇일지 더욱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자,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입니다. 동구바이오제약 가지고 와주셨는데 자, 이 종목 역시 지금 감기약 품귀 현상 또는 해열제 품귀 현상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죠. 네네. 일단 아무래도 좀 직접적인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동구바이오제약을 뽑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금일 굉장히 300만 주 이상, 360만 주 이상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제가 유레카 종목으로 뽑아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단 뭐 아까 다 말씀을 이제 드렸죠. 뭐 중국 코로나 이제 봉쇄 완화에 따른 이러한 이제 감기약에 대한 이런 증상이 굉장히 이제 폭증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감기약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럽이나 미국, 다시 말해서 글로벌적으로 좀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감기약 관련주들 이제 급등이 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감기약 공급을 무려 60% 이상 이제 늘려야 된다. 이러한 이제 긴급 생산 명령이 이제 떨어졌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이제 동구바이오 제약이 바로 이제 타이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아세트 아미노펜에 대해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직접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동구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유레카 종목으로 이제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로 사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차트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 분석을 먼저 좀 해볼게요. 아까 뭐 제가 이제 그 섹터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영업이익을 딱히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한 게 영업이익인데요. 이제 영업이익이 2019년도 그다음에 2021년도 해서 65억에서 81억입니다. 81억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건 올해 1, 2분기만으로 해도 이미 대략적으로 96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 3년 내, 최근 3년 내 가장 큰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까지 하게 되면 무려 약 한 140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가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 50%에서 100%의 수준의 영업이익, 이제 어닝 서프라이징이 좀 발생이 될 이런 확률이 놓여 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을 좀 압축을 하게 되면서 이제 동구바이오 제약을 제가 좀 유심 있게 보게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감기약 관련주로 해서 이제 뽑았는데 이제 지금 차트를 이제 보게 되게 되면 제가 잠깐 월봉을 좀 볼게요. 월봉에 제가 따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8,000원, 그 다음에 6,420원이 어느 정도의 그 중간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식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닥을요 완벽히 알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꼭지를 알 수도 있는 그러한 진짜 100%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뭐 신적인 존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제가 이 표시를 해둔 부분이 어느 정도의 좀 의미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바닥은 알 수는 없지만 무릎권에서 올라오게 되게 되면 분명히 이 가격까지는 터치를 하면 안 되는데 그 구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지점을 터치를 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월봉에서 이제 포착이 되었고 그다음에 최고가가 17,800원이었습니다. 17,800원에서 최근에 이제 증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무려 한 5,200원까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이러한 좀 부담은 굉장히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게 되면 주봉에서도 지금 62평과 그 다음에 22평에 좀 이렇게 강력한 저항을 맞고 있지만 이제 금일로서 이제 22평을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주봉에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건 딴 게 아니라 바로 5월 달에 있었던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 요 거래량이 약 8,000원인데 8,000원 이후로 인해서 5,160원까지 주가를 하락을 시키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지수 하락도 있지만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약세였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이러한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보였는데 우리 이제 동구바이오 제약의 기존 뭐 주주님들이나 아무래도 좀 매물 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는 좀 이렇게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 그러한 흐름들을 좀 만들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서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지금 5월 달에 매집이라고 사실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셔서 이번 상승이 이게 하나의 좀 이렇게 한 그 상승을 거쳐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대략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60만 주 정도 이상의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세량은 충분히 들어왔고 여기 일봉에서도 보이시죠? 바로 지금 이때 300만 주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무려 6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거래량의 에너지 상승을 위한 이런 상승에서 사실 딱히 이제 글로벌적인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글로벌적인 감기와 품귀 현상은 동구바이오 제약의 큰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뭐 재료, 그다음에 차트, 그밖에 실적 다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서 약 6,250원까지 가격 배리어를 제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제가 6,000원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 노란 톡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자세한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재료뿐만이 아니라 지금 탄탄한 모습,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동구바이오제약 오늘의 유레카 종목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은 동구바이오제약이었습니다. 자, 동구바이오제약 차현우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 열려 있으니까요. 차현우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차현우 파트너님 오늘도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